안녕하세요. 네, 2015년 첫 강의입니다. 예, 저 강의를 맡게 된 김기태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라셨죠? 그렇죠? 깜짝 놀라시죠? 이 공개 강의를 저희 아시겠지만 서울 변호사협회하고 지방변호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변호사님들한테 캘리포니아 바나 일리노이 바를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주기를 맞아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한다라고 하시니까 많이 오셨고요. 그냥 공개 강의를. 그다음에 특전으로 30만 원 상당의 교재를 든다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강의는 항상 저희가 떨립니다. 저도 떨리고. 저희가 2010년 제가 3월 5일 날 왔습니다. 제 2003년, 뭐, 공개 강의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뭐, 바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첫 강의는, 항상 모든 과목의 전체 리뷰입니다. 전체 리뷰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변호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바나 일리노이 바, 그 다음에 나머지 뉴욕 바, DC 바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토르치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6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7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빌 프로세스까지 MBA 과목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민사소송법까지 그래서 지금 7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드린 거는 이게 6가지입니다. 원래는 2014년 7월까지는 이 6가지만 객관식에 나왔는데 2015년 2월부터는 시빌 프로시저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는 아마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책이 한글본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하면 제가 파일로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여기다가 이 종이에다 반드시 이름 요건 잘 클로즈 안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관심 분야, 뭐 상담 요청. 상담 요청 하나도 안 하셨네. 결과적으로 상담 신청 요청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 책만 받아야겠다는 의미신가요? 그래서 상담 요청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꼭 작성을 해 주시라. 그러면 여기 이메일 주소로 제가 영어본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영어본을 보시면서 이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C바나, 그러니까 경력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바는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뭐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도를 저질렀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저질러서 제가 전과 기록이 있거나 안 그러면 서울변회나 이런 데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대한변협에서 Certification of Good Standing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전에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하간 변회 신고가 들어가서 대한변협에 Certification of Good Standing이 발급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변호사님이 또 뒷단세를 하셔가지고 5년 전과까지만 된다만 10년 되거나 8년 된 거는 이쪽에 상관없다라고 해서 아마 Certification of Good Standing이 발급이 될 겁니다. 여하간 그것만 발급이 되시면 되고 일리노이주 만약에 내가 만 5년 차 이상 지금 6년 차다 그럼 무조건 일리노이주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캘리포니아 바보다 상당히 쉽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오신 변호사님들 중에 내가 6년 차다라고 하면 무조건 일리노이 바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굳이 캘리포니아 바를 보겠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바 같은 경우는 2000점 만점에 합격 점수가 1440점입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일리노이 바 같은 경우는 400점 만점에 266점. 으로 266점 뭐 요 정도 되거든요. 뭐 DC바가 이렇고 일리노이 바는 244점인가? 요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바가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내가 6년 차면 일리노이 바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440점 만점에 1390점에서 1차 커트라인을 해서 잘라내고 1390점 정도 되신 분들을 다시 평가해서 1440점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하간 1390점까지는 커트라인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6년차 이상들은 다 일리노이 바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한국에 어차피 베이스를 두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여기냐 한국이냐 미국 변호사. 물론 뉴멕시코주 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변호사라면 알거든요. 어느 주세요? 그러면 뉴멕시코요. 그러면 멕시코 변호사인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런칭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가리킨 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그 다음에 DC, 뉴욕 이렇게 네 가지만 가리켜주세요. 어디주 변호사입니까? 그러면 뉴욕이요. 있어 보이잖아. 어디죠? 캘리포니아. 다 알아. 왜? LA에 다 있으니까. 자니타운이. DC까지도 약간 DC요? 그런데 미국 수도요? 그러면 수도 이렇게 아십니다. 그렇죠? 일리노이 약간 망설여. 시카고요? 그럼 다 아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애틀랜타에서 한 2년 살았었거든요. 근데 애틀랜타가 준 줄 알았습니다. 애틀랜타가 속한 주는 모르시죠? 그렇죠? 모르시죠? 애틀랜타가 속한 주는 그렇죠. 조지아.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잘 모릅니다. 뉴욕의 수도는 주도는 뉴욕의 주도는 이렇게 바로 맞히시면 안 되잖아요. 뉴욕 시리 이렇게 나오셔야지 재밌는데 알바니입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 설명하다 마셨는데 제가 강의를 한 달 넘게 쉬었습니다. 한 달 넘게 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떨리고 여러분도 별로 이렇게 여러분 물론 떨리지 않겠지만 저는 항상 첫 강의 그다음에 매 강의마다 일단 떨립니다. 근데 첫 강의가 제일 떨리다. 그래서 약간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말을 좀 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론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DC 다 이거는 MB 그간에 MB 과목 멀티 스테이트 바이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MB 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200문제. 200문제고 그다음에 10문제는 더미. 그러니까 10문제는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90문제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이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그래서 200문제 오전 100문제 3시간, 그 다음에 오후 100문제 3시간 이렇게 해서 풉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40초에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고 딱 찍으면 1분 40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다. 이거는 사지선다입니다. 사법고시는 몇 지선다까지 있었죠? 8지선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8지선다까지 있었는데 저는 8지선다는 읽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읽다 시간 다 가지만 이거는 때려 죽여도 2개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지선다니까 2개 중에 하나 찍는 거다. 2개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국법이라도 대비해가지고 툭 찍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분 40초에 한 문제씩 풀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당락을 70%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어떠세요? 톨츠인데 오늘 이제 톨츠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 다 한글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렇죠. 미국법 강의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강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오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예, 한국말로 한다고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하간 그렇다. 그래서 민법 총칙 방권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이것만 하시면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은 한 번만 들으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된다. 제가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은 미국 변호사 시험이 좋은 게 뭘까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에 66.5점만 넘으면 everybody lawyer. 그래서 다 로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좋은 건 뭐냐면 스피킹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히어링 시험도 없습니다. 우리 IBT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IBT 토플 시험인데 그건 스피킹하고 히어링도 있고 그다음에 더 그런 건 라이팅이 타자로 쳐야 됩니다. 아무리 이걸로 쳐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한번 보신 것 같은데요. 그죠? anyway, 그런데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히어링도 없고 스피킹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리딩입니다. 리딩을 얼마나 빨리 해서 그다음에 딱 찍고 넘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라이팅은요. 캘리포니아 반은 라이팅이 조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콩글리시여도 상관없습니다. anyway, 그 기출문제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다 릴리스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모든 바시험이 다 나왔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윌즈 앤 트러스트다 아니면 코퍼레이션이다 아니면 시빌 프로시저다 이런 것이 에세이 과목은 특히 에세이 과목은 범주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윌즈 앤 트러스트는 40개의 룰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윌즈 앤 트러스트가 제일 뭐냐면 깁니다. 에세이 과목 중에.
하지만 에세이 과목이 그냥 딱 책 한 권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하시면 되고 이걸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돌아서 나오니까요. 그러나 캘리포니아바는 일리노이바 같은 경우는 안내해드려도 괜찮겠죠? 그죠? 좀 궁금하시니까 일리노이바하고 DC바하고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바, 그 다음에 CA바. 어려운 순서는 합격하기 어려운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바가 가장 합격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평균 점수가 한 71에서 72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높아서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건 캘리포니아바입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과목이 7과목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신 서울변호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바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해놨거든요. 실장님 해놨죠? 다 드렸죠? 아직 안 드렸어요? 드려, 임마. 좀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분명히 내가 체크했잖아. 드리라고. 그렇죠? 제 후배입니다. 네, 제 후배가 술 먹다가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백수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 일해? 아니,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일하다가 이제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러면 인턴이나 해. 그래서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오래 근무할 줄 몰랐어요. 10시에 나와서 10시 반에 갑니다. 월급을 올려줄까요? 월급은? 예, anyway. 지분을 준다고 꼬셨습니다. 다시. 네. 오늘도 이렇게 꽉 차니까 어때요? 쟤는 내 지분이 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나눠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에세이 과목이 7과목입니다. 뉴욕은 13과목, DC도 13과목, 일리노이 15과목입니다. 우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CA든 뉴욕이든 DC든 일리노이든 다 6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때요? 부담이 확 줄어드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에세이 과목이 그냥 한 개다. 일리노이 과목이 훨씬 더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론 강의든 anyway MBA 과목이든 다 민법 적재 반권뿐이 안 된다. 이론 과목은. 그래서 무조건 이론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사법고시처럼 달달달 한번 외워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냥 다수설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문제풀이로만 그냥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세이도 그냥 이론 강의 한번 보시고 그냥 기출문제 릴리스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딱 룰만 또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면 그거하고 릴리스 기출문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슈 스파팅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룰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CA가 가장 합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DC, 일리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 이제 MB는 50개 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화, 수, 목. 7월 항상 맨 마지막 주 캘리포니아는 화, 수, 목 3일 봅니다. 그 다음에 7월과 2월 그래서 1년에 2번 봅니다. 그래서 7월 맨 마지막 주 화, 수, 목 2월 맨 마지막 주 화, 수, 목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다 그냥 7월, 2월 다 화, 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일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봅니다. 그래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공통이다. 이게 뭐냐? MBA 과목. 그래서 이거 뭐냐? 객관식. 이거는 수요일 날 공통 과목으로 그냥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에세이인데, 내가 지금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내 동료 변호사나 선후배나, 그쵸? 뉴욕주 변호사를 붙고 왔대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너 붙었어? 오케이, 붙으셨어요? 영어 어떠세요? 퍼펙트 하시죠? 그렇죠? 퍼펙트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붙기가 힘든 건 뭐냐? 에세이 과목이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퀘스천당 1시간이야. 근데 이건 6 퀘스천입니다. 1시간에. 그 다음에 뉴욕은 45분이야. 5 퀘스천이에요. 한 퀘스천당 45분이에요. 얘네들은 9 퀘스천이야. 일리노이는. DC는 6 퀘스천이에요. 근데 한 퀘스천당 30분이에요. 이건 30분이야. 어디가 제일 에세이가 좋을까요? 붙기가. 시간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죠. 그쵸?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저는 랩탑 한 500타 치는데요. 랩탑으로 할까요? 라이딩을 할까요? 뭘로 할까요? 랩탑으로 하나? 라이딩으로 하나? 쓸 말은 똑같습니다. 그쵸? 만약에 네이티브면 랩탑 500파면 막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아는 것만 쓰고 넘어오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바는 약간의 라이팅 실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시간이 많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에세이가 2시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붙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한정적이니까.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쓴다고 해서 붙지 않습니다. 요점. 그러니까 이슈 스파팅이 누가 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뉴욕도 마찬가지야. 특히 일리노이나 DC바 같은 경우는 한 퀘스천당 30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소 퀘스천이 1, 2, 3으로 해서 2개 내지 3개입니다. 근데 이 소 퀘스천이 하나마다 아이락으로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뭐야?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을 다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리노이나 DC는 수려한 문장으로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룰만 암기하고 계시면 그것도 한두 줄만 암기하고 계시면 이슈는 this issue is whether 하고 블라블라 한 줄 쓰시고 내가 룰 외웠던 거 바로 그대로 쓰시고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팩트 패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읽잖아요. 그럼 관련된 팩트 패턴 바로 따서 쓰고 그 다음 룰 관련된 룰 한번 쓰시고 그 다음 컨클루전은 in conclusion 해가지고 얘가 better이다. because 얘가 나를 때렸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리노이나 DC는 상당히 쉽다. 상대적으로. 특히 DC는 부분 합격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 그래서 MBA 과목이나 에세이나 60% 넘으면 이거 25개월 동안 유예한다. 그래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력이 없으신 분은 캘리포니아 바보다 DC 바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자동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어 시험이긴 하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만큼 이해해서 그걸 사건의 쟁점을 뽑아내는 게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라이팅은 일단 룰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작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1페이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 도식적으로. 그래서 외우실 거는 저희가 다 뽑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에세이는 95%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경우는 MBE 과목에서 벗어나지만 MBE 과목은 어차피 공부의 비중을 7대3, 8대2로 해가지고 MBE 과목을 철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더라도 썰을 풀 수는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질문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네, 질문, 이 분위기에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anyway,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마치고, 그러고 나서, Q&A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도 하겠습니다. anyway, 그렇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LLM 나왔습니다. 그렇죠? LLM 나왔는데, 저는 아시겠지만 법률저널에 제가, 법률저널 기사 보신 분? 2분뿐이 안 계시네요. 별로 효과가 없네요. 그렇죠? 매주 쓰는데 법률저널은 제가 쓰는데 제가 기간을 얼마나 쓸까요? 그러니까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그래요? 정말 1년 써도 됩니까? 쓰세요. 왜 그럴까요? 원고료를 안 줍니다. 네, 여기는 쓸 때까지 마음대로 쓰랍니다. 오히려 칸 채워주는 게 약간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법률저널 원고료 안 줍니다. 네. 그러나 네이버에 검색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겁니다. anyway,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변호사 누구나 되기 시리즈인데 이거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되기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속에 이거 안 받으신 분은 하나씩 오늘 공개 강의하시면서 받아가십시오. 원래 얼마? 30만 원. 이거 다 사면 5만 원 깎아서 25만 원. 한 권당은 5만 원입니다. 그렇죠? 오신 분들 다 가져가시고요. 많이 남아있어. 네,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이 남아있어.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가져가세요. 확 뿌려버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변해. anyway. 자, 그래서 오늘 톨치를 하는데요. 톨치는 불법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MBE 과목이라면 우리 요거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톨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는 톨치, 컨트롤, 리얼 프로퍼티, 크리미널 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에비던스, 컨스티튜셔널 로입니다. 여기에 시빌 프로시저가 하나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과목이 톨치입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놨을까요?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톨치, 컨트랙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해놨고 그 다음에 좀 리얼 프로퍼티가 조금 앞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크리미널 로,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그 다음에 좀 쉽고
그 다음에 크리미널 로우하고 크리미널 프로시저를 배워야지 에비던스라는 증거법을 배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노가 제일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컨노를 맨 뒤로 빼놨습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컨노가 할 때가 한 4월 말 정도 됩니다.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여기 10명 남아 있습니다. 10명, 10명 정도. 네. 그리고 다 동강으로 들어가. 다. 그죠? 한 일주일 돼보세요. 지금은 꽉 찼죠? 일주일 돼봐. 다 반은 동강으로 들어요. 변호사님 오늘 올려주시죠? 네.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동강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다 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토르치는 우리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쉽지만 이 과목 중에는 리얼 프로퍼티하고 컨노가 완전히 전략 과목입니다. 왜냐면 리얼 프로퍼티와 컨노는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 전략 과목입니다. 배우기는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데 오히려 토르치하고 크리미널 로가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르치는 우리가 6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만약에 이제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수강 중인 분들이 계시면 항상 카페에 모든 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가. 오늘도 올려놨는데 이건 전체 리뷰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강의하려고 파일본을 그냥 잘라 놓은 건데 좀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강의 자료는 전체 리뷰 자료나 뭐 모든 자료는 카페에 있고 수강생 전용 게시판에 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강을 하시게 되면 카페에 항상 오후에는 이렇게 오셔서 한번 보시고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느냐 보시면서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동영상 강의 홈페이지에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토르치는 한번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토르치는요 6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6가지. 이건 뭐냐면 인텐셔널 토르치.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vicariou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그 다음에 여섯 번째 nuisance. 적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들으세요. 예, 오늘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만 알면은 이제 끝입니다. 6가지만 알면.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6가지만 알면 되고 이 6가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네글리전스입니다. 그래서 네글리전스가 가장 많이, 과시 관계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팩트 패턴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피해. 오케이.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그렇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한 50%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 40% 요거 30% 나머지가 그 3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순으로 네글리전스, 그다음 프로덕트 라이빌리티, 그다음 인텐셔널 토치, 바이캐스 라이빌리티, 그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누이선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텐셔널 토치 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돼요? 고의적인 뭐 불법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글리전스는 뭐야? 과실. 그다음에 스트릭트 라이빌리티는 엄격 책임. 그다음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는 재정물 체육법. 바이캐스 라이빌리티는 움찔하시네요. 여기에서 사용자 책임. 그렇죠? 누이선스는 뭐 불법 방해 뭐 이런데 미국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말로 자꾸만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냥 영어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6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6가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토치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인텐셔널 토치. 그쵸? 인텐셔널 토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텐셔널 토치 to person. person에 대한 인텐셔널 토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텐셔널 토치 to property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uch to person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batter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ssaul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IID인데 IIED.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만 쓸게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여기 밑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에는 trespass to chattel. 그 다음에 뭐 conversion. 이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C번은 뭐야? trespass to land.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목차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그려놓고 있으신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intentional torture to person에 대한 intentional torture. 이게 배려리가 이거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폭행 뭐 이런 겁니다. assault는 위협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 false imprisonment 감금. 그다음에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emotional distress. 심한 스트레스를 고의적으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한국말로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trespass to chattel하고 convers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에는 우리 property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property, 어떤 property? 어떤 동산에는 어떤 게 있죠? 아니, 동산. 재산에는 뭐 동산과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퍼스널 그러니까 이 영어로 되는 게 영어로 퍼스널 프로퍼티하고 리얼 프로퍼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스패스 투 챗tel은 하고 컨버전은 이거는 동산에 대한 거. 트레스패스 투 랜드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배러리부터 한번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네. 자, 배러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배터리. 그렇죠? 네, 1번. 구성 요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구성 요건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구성 요건은요. 그럼 구성 요건은 뭐냐면 harmful or offensive. 그렇죠? 2번. 여기 보이시죠?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다 있으시니까. 오늘 그냥 쭉 들으세요. 듣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contact with the plaintiff person.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tent.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ausation.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damage. 이거 X.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성 요건은 머릿속에 딱 알아두셔야 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성 요건만 딱 보더라도 이 구성 요건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벌써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한 문제를 1분 40초에 푸셔야 되는데 한 1월 달이나 2월 초쯤 가면 한 3문장 정도 읽고 얘네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하간 구성 요건 딱 보시고 나서 이러이러한 구성 요건에 이러이러한 쟁점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harmful. 우리가 배럴이면 폭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harmful은 뭐야? 내가 민주 씨를 얼굴 때렸어. 멍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harmful이잖아요. 그렇죠? 코피가 났어. 머리통이 깨졌어. 이게 harmful입니다. 이거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넘어가고, 그렇죠? OR이니까. 오펜시브. 그렇죠? 제가 항상 2010년 5월 29일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질문이 똑같아. 그다음에 뭐야? 항상 얘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펜시브 반대말은 디펜시브. 그렇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펜시브의 뜻은 그렇죠. 공격적인. 누구시죠? 제일 대답을 잘 하시네요. 공격적인.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 법률 용어로는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거를 오펜시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컨택. 어떤 컨택이 있어요? 컨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언터 컨택. 전체 리뷰 자료를 맨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렇죠? 다이렉트 컨택하고 인다이렉트 컨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솔트랑 되게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렉트 컨택 있고 인다이렉트 컨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렉트 컨택이 있고.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with the plentiful person이에요. 아니 plentiful면 plentiful인데 왜 plentiful person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러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뿐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plentiful person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plentiful을 때려도 되고 plentiful와 연결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plentiful와 연결된 모든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이제 들어드리는데, 자 보세요. offensive라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상주하면서 되게 상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남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때요? 뭐가 싹 트죠? 사랑이 싹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둘이 싹 트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싹 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 아카데미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안 일어났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근데 그 여학생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가서 뽀뽀를 쪽 했습니다. 그럼 이거 배럴입니까? 질문을 하면 눈을 딱 까시는데요. 그렇죠? 저는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들한테는 질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장자한테는 안 합니다. 액면가가 제가 액면가는 여기서 제일 연장자죠. 그렇죠? 어딜 가나 제가 술자리 저한테 먼저, 음식이 나와도 저한테 옵니다.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하고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음식이 먼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머리카락이.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머리도 짧게 치고, 그다음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발도 구두도 닦고, 저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첫 강의니까 왔는데, 구두는 뭐 확인할 길이 없으시죠? 그렇죠? anyway, 머리 깎은 거는 그냥 구두 확인할 길이 없다니까요. anyway, 이게 배럴입니까? 내가 볼에 그냥 쪽 하고 갔어요. 배럴이에요? 그 배럴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오펜시브라는 거는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댔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사이야. 그럼 어때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가 자고 있는데 여자가 와서 남자의 볼에 뽀뽀를 쪽 했어. 배럴이야? 아닐까? 그렇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배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거니까 이건 배럴입니다. 왜? 무슨 컨택? 다이렉트 컨택. 그렇죠? 그 다음에 with a plentiful person인데 anyway plentiful도 되고 plentiful person이 되는데 plentiful person이라는 건 내 몸과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anyway plentiful을 anyway 터치했죠? 그 다음에 intent는 터치할 intent가 있었어. causation 사실관계 입증되고요. 데미지 있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데미지 있습니까? 어떤 데미지? 피부가 썩겠죠. 그렇죠? 그런 데미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은 데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미널 데미지도 이제 되는데 나미널 데미지라는 건 수치심, 막 불쾌감 이런 것도 anyway 데미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미널 데미지 NOMINAL 그렇죠? 제가 글씨 엄청나게 못 씁니다. 그래서 제 되도록이면 판서를 안 합니다. 오케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미널 데미지 인정을 한다. 하지만 데미지는 리퀘어먼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럴이가 한국법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lentiful person이면 plentiful인데 plentiful pers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핸드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핸드백 소매치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핸드백을 싹 낚아챘어요. 이거 배럴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 그렇죠? 왜?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봐봐. 오펜시브죠. 터치했죠. 왜? 내 몸에 허락 없이. 어떻게? 다이렉트 컨택트로. plentiful person이라는 거는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니까 핸드백을 내가 어떻게 돼요? 어깨에 걸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돼? 낚아챘으니까 이것도 배럴이가 된다. 이런 게 바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원에서 개를 목줄로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조깅하면서 내 개를 빵 찼습니다. 배럴입니까? 배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신다. 왜? 개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목줄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제가 바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 내가 오케이 내가 캘리포니아 바나 일리노이 바 아우니 DC 바나 뉴욕 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럼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별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자, 22,000 단어 한번 꺼봐내. 그래서 22,000 단어 타보면서 자, 내가 이거 한 달 만에 내 독파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단어가 토플 단어보다 어렵지 않다. 왜? 사실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를 찾지 마시고 제 강의를 한국어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본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순서대로 똑같이 돼요. 그때 모르는 단어 그때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a plaintiff person인데 anyway, plaintiff person은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야구공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내 아들이 내 손에 있는 야구공을 빵 쳤습니다. 데미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럴이 아니야. 배럴이 아들이니까 약간 흔들려? 아들이니까 약간 흔들려? 미국에는 인트라 패밀리 이뮤니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나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제가 발음을 너무 굴리려고 하죠. 그렇죠? 발음 별로 안 좋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anyway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컨택, 인다이렉트 컨택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이렉트 컨택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다이렉트 컨택은 이거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인다이렉트 컨택. 우리 옛날에 그 모래사장 이렇게 놀이터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파서 물 넣고 신문지 깐 다음에 살짝 모래를 덮어놓죠. 그렇죠? 안 해보셨죠? 저만 했죠. 그렇죠? 근데 지나가다가 빡 밟고 넘어졌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 여기가 젖었어. 이것 또한 뭐다? 배럴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급식으로 우유 이런 거 많이 배급 그런 세대 아니신가요? 우유는 혼자 사드셨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장난치려고 뭘 주사기를 집어넣죠? 그렇지, 설사야. 그렇죠, 정답. 그렇죠. 오랜만에 맞히네요. 처음 입력하셨는데, 처음 KTK 아카데미 와서 입력하셨는데 설사약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걸 넣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먹었는데 내가 설사를 했어. 이것 또한 뭐다? 배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인다이렉트 컨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배럴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솔트 보시겠습니다. 어솔트. 그래서 어솔트하고 배럴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텐트하고 10분 가주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솔트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배럴이하고 똑같아요. 배럴이하고 똑같은데 배럴이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데 이거는 컨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솔트는 그래서 1번은 뭐냐면 reasonable한 apprehension만 있으면 돼요. apprehension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대한 reasonable한 apprehension이 있어야 돼? immediate battery. battery.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SS 때는 그냥 인텐트하고 어떻게 돼요? 코제이션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써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코제이션은 자동적으로 쓰고 이것도 데미지가 리퀘어먼트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건 뭐냐면 봐보세요. immediate battery에 대해서는 reasonable apprehension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pprehension이라는 건 이건 인지거든요. 인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지입니다. 인지. immediate battery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이 reasonable하고 딱 나오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reasonable한 이거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네? 객관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제 스타일을 이제 보시면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네.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객관적. 왜죠? 그럼 맞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틀려야지 anyway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reasonable라는 건 이거는 객관적인 시점. 그러니까 any person이 그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인지했을 것이다 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조시고 계셔. 그래서 제가 휙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안 맞았어요. 이거 어설트입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근데 내가 깨우려고 내가 이걸로 이거 막 그 보드 마크로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안 맞았어. 근데 땅 소리가 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이거 어설트입니까? 네? 네, 맞다. 자, 아닌 사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봐봐. 그러니까 뭐야? 아니다라는 왜? 인지가 없잖아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눈 뜨고 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mmediate barrel에 대한 reasonable한 어프레hension이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뒤에 딱 가면 뒷꼭지가 딱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확 던졌습니다. 확 던졌는데 안 맞고 뒤에 딱 떨어졌어요. 그냥 딱 보니까 돌이 떡 떨어지는 거야. 딱 보니까 내가 했어. 이놈의 자식 일로 와. 어설트입니까? 어설트입니까? 그렇죠. 아니요. 계속 소리가 여기서부터 아니, 여긴, 네,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니라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왜? 왜? 이미디어트의 배럴에 대한 인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인 배럴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배럴이 끝나버렸잖아요. 종결된 상태에서 딱 보니까 돌이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내가 했어. 나랑 별로 안 친해. 당연히 얘가 돌을 던졌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반드시 어설트는 이것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자, 그러면 항상 배럴이하고 어설트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각각 배럴이면 배럴이, 어설트면 어설트, 이런 false imprisonment은 false imprisonment, IID면 IID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돼? 구성 요건만 외우시지만 두 번째 보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는 배럴이하고 어설트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죠? 차이점이 뭔지 이런 걸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요즘 문제는 옛날에는 배럴이와 어설트 그러면 딱딱딱 단답형만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 좀 융합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설트는 뭐가 없어? 컨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나와 잘. 그렇죠? 그건 잘 안 나와. 근데 배럴이하고 어설트가 제일 큰 차이점 뭐다? 뭐? 이미지? 인지. 그렇죠. 인지. 또요? 네, 인지 맞습니다. 인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immediacy가 다르다. 왜냐면 어설트는 immediate나 배럴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배럴이는 immediacy가 requirement가 아닙니다. 왜? immediacy라는 긴박성, 즉각성 이게 아니다. 왜? indirect contact도 인정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설사약을 집어넣었어. 그렇죠?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먹어서 내가 배가 아파도 이건 배럴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럴하고 어설트하고 제일 다른 건 두 가지다. 컨택이 있냐 없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미디어스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일로 와. 아니, 많이 하진 않죠.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일로 와봐 너. 그 좀 일진 애들이.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왔잖아요. 너 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랬어요. 너 100원에 나오면 뒤져가지고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거 어설트 아니에요. 10원에 한 대씩이다 그랬어요. 어설트 아니에요. 네? 자, 분분하시죠? 그쵸, 분분하시죠? 어설트 아니에요. 둘 중에 항상 제 질문은 항상 50-50입니다. 어설트냐 아니냐. 어설트다. 아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왜 아니까? 이미디어스는 배럴이가 없잖아. 10원 안 나오면 안 때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불렀어. 야, 너 돈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 내일까지 너 1000만 원 안 가지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어설트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때릴 거야? 내일 1000만 원 안 가져와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설트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보세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항상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떻게 돼? 이론을 알고 반드시 문제풀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회도 푸셨잖아요. 그렇죠? 국어도 푸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식만 알면 의미가 전혀 없다. 이거를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문제풀이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수업은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케이스로 한다는데 케이스를 몇 개 읽어야 되나요? 몇 개 읽어야지 바시험에 붙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20만 개? 그죠? 왜냐하면 이게 케이스가 한 이슈, 룰당 이게 각각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하는 제가 그 로스쿨의 방식이 좋은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거는. 저는 미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애들 딱 1학년짜리 데려다 놓고 룰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룰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판례를 딱 던져줘. 어사이먼트를. 그 다음에 딱 콜합니다. 하루 전에 어사이먼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 콜해. 자, 너 브리프 해봐. 그러면 예. A가 B를 때려가지고 B가 멍이 들었는데 B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졌어요. A가 때려가지고 B가 멍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그럴까요? 내가 민주 씨를 딱 때렸는데 민주 씨가 여기 멍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뭐다? 우리는 두 가지뿐이 안 배웠습니다. 배럴이하고 어설트, 그렇죠? 저는 안 배운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배럴이냐 어설트, 멍하면 안 돼요. 이 멍하면 안 돼, 그렇죠? 항상 이게 소크라테스 메소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자한테는 묻지 않는다. 그다음에 연장자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nyway 그래요. 이 배럴이거든. 근데 졌어. 왜 그럴까요? 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야? 뭐가 디펜스가 된다? 한국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굳이 영어로 하시려고 하죠. 동의. 그죠? 안 그러면 뭐야? 내가 때려서.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내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 씨가 패소했어요. 그건 뭐지? 셀프 디펜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메소드. 그죠? anyway. 근데 브리프를 하게 되면 틀릴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엄청나게 당황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법정이 딱 있어가지고 anyway 어느 정도 정답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하간 법전은 있긴 있습니다. anyway 그리고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 옆에 사람이 또 모르면 anyway 또 옆에 사람이 물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상당히 귀로 많이 듣기 때문에 사고폭이 상당히 넓혀집니다. 그건 상당히 소크라테스의 메소드의 그 어떤 힘이다. 미국 교육의 힘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게 만듭니다. 왜? 열받잖아요. 그렇죠? 왜? 또 물어볼 거거든. 그 다음에 틀린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걸 점수로 환산해. 그렇죠? 그래서 한 30%는 답 안 한 사람 그 점수가 대답 잘하면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anyway.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나 바시험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애들도 다 2달 반은 어떻게 돼? 학원을 다 듣습니다. 그 학원에서 다시 리마인드 해가지고 anyway 시험을 보게 된다. 그게 뭐다? 뭐 바블이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블이, 그 다음 뭐 PMBI 이런 걸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실 때는 그냥 제가 이제 밥상 딱 차렸을 때 그 밥상에 한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케이스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강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 교수님들이 2분 계시니까 그 교수님들이 케이스도 강의도 하십니다. 리걸 라이팅 강의도 하시니까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 비용 있나요?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추가 비용 있나요? 추가 비용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실 분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로 드렸죠? 화장실 남녀 공용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시면 되고, 담배를 피시려면 어떻게 하다? 1층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테라스가 있긴 한데 담배는 1층에서, 그 다음에 화장실은 제일 급하신 사람 순으로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요 창문 좀 열어.